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증시 및 한국 증시가 7월 말부터 연이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실적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 실업률 등 매크로 이슈 및 제조업 지수가 예상과 불일치되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한국 주식은 이런 외부적 이슈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지표와 크게 연관되지 않으면서 오는 하반기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기업이 있어 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해볼 기업은 국적선사 HMM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글로벌 해상 물동량이 줄어들어 HMM과 같은 글로벌 선사들의 실적이 일부 저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실은 이와는 크게 다릅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컨테이너 물동량 수치를 살펴보면 경제의 호황 및 불황기는 상관없이 일정 수준으로 물동량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선사들의 실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항목은 물동량이 아니라 대체 무엇일까요? 이는 YOY가 급락한 후부터 과거 기조를 회복될까지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YOY가 급락했다는 것은 글로벌 해상 물동량이 모종의 이유로 급속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 선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는 시기라는 것을 뜻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부정적일 수는 있으나 선사 입장에서는 나름 영업이익을 올리기 좋은 기회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올해 초부터 SCFI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SCFI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뜻합니다. CCFI란 중국 전체를 기준으로 한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뜻하는데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지표이니 SCFI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SCFI가 이렇게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당분간 앞으로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CFI 지수가 급작스럽게 증가하게 된 것은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매해 물동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말 그대로 세계의 중심의 운하입니다. 특히 이 지역을 이용하던 선박은 컨테이너선, 탱커선, 벌크선 등이 각각 25%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이용하지 않고 희망봉을 이용하게 된다면 약 2주의 시간이 더 소모되게 됩니다. 중동 쪽의 정세가 안정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글로벌 선사들 다수가 희망봉 우회 루트를 정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고 시도하다가 후티 반군에게 붙잡히게 된다면 선사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가 큽니다. 파나마 운하는 계절적 영향 때문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간문식 운하로 건설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거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우기 동안 연평균 20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수위 조절을 활용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동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올해 들어 극심한 가뭄 현상으로 수위 조절에 사용되던 호수의 물이 부족하게 되면서 운하 이용 또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즉 정치적 요소와 계절적 요소 때문에 SCFI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문제를 글로벌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선사들은 관련 이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결책 또한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파나마 지역 운하 이용은 기후적 이슈이기 때문에 그나마 해결책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증권사들은 오는 10월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에 따라 파나마 운하 활용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예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10월입니다. 즉 최소 3분기까지는 높은 운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이에 따라 HMM 또한 실적이 견조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들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언급했던 높은 SCFI 지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10월이 아닌 내년 1분기까지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존 전환사채 이유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전환사채 이슈가 기업의 주가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있는데 이를 고려해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높은 SCFI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의 이슈를 반영할지라도 글로벌 선사 대비 기업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증권사 모두 각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환사채 이슈가 선반영돼 있어 지금이 저평가돼 있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HMM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치적 이슈 그리고 계절적 이슈 때문에 선사들의 이익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는 글로벌 선사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제조 지표 그리고 반도체 지표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슈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던 시점에 HMM이 꾸준히 성장했다는 사실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여러 재반 정보 파악하셔서 안전한 투자하시길 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